네, 지난 금요일장 글로벌 증시는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모두 내림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대외적인 악재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 1% 이상의 하락 시세 보였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내 1.54%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 넘는 하락세였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5% 내리면서 4,931포인트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장 초반부터 크게 떨어지면서 거래 시작이 됐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들이 모두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먼저 그 전날 목요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예상에는 어느 정도 부합했지만 강달러의 실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연간 실적 전망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이날 정규장에서 4%가량 크게 내려앉으면서 전반적으로 다우지수 내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장중에 대외적인 변수도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산 신탁을 이용한 마진 거래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또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 선물 지수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중국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크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도 한몫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 그리스 채무 상환 유예를 승인한 적이 없다면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그렉시트 우려감이 불거진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날 장중에 변동성 지수가 10% 이상의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는 대내적인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또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힘이 실리게 되면서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점 부근까지 지수 낮춰지는 모습이었었고요. 1.54% 내린 17,826포인트 선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1.28% 내리면서 주간 단위 하락 시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대형주 역시 이날 부진한 양상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내내 대거 금융주 실적 발표가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융주 웰스파고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흐름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날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역시나 저점 부근에서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1.13% 내리면서 2,081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고요. 주간 단위로도 역시 0.99%, 1% 가까운 하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 이후에 역시나 저점 부근까지 낙폭을 키우는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이날 지수 반도체와 기술주 전반적으로 낙폭을 키우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1.52% 내리면서 5천선에서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4,931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고요. 주간 단위로는 1.3% 내림 시세 마감지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점 부근에서 3대 지수 모두 마감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하락 시세로 돌아섰고요. 대외적인 변수에 이날 지수 크게 흔들린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지수를 흔들었던 이슈들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살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는 이 대외적인 악재들로 뉴욕 증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다시금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소식 가디언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ars grow of Greek Euro exit after IMF meeting.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가디언에 따르면 이 드라기 총재는 IMF 미팅을 위해서 워싱턴에 현재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드라기 총재는 기자들에게 지금은 비상시기고 그리스가 이를 막을지 여부는 그리스 정부 손에 달렸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이 그리스가 총 2,40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우려감을 내비쳤는데요. 오는 24일 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회동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분할금인 72억 유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이 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는 당장 공공연금 등 지불을 위해 24억 유로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또한 IMF에 갚아야 하는 돈도 무려 26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더욱 우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그리스 정부가 IMF와 접촉해서 채무 상환을 연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역시 디폴트는 그리스의 곤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중국에서도 악재가 들려왔는데요. 바로 이 중국 당국이 증권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hina raises red flag on its stock market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 증권사를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 그림자 금융인 자산관리 상품과 헤지펀드 투자 상품을 이용해서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 이른바 우산신탁을 금지할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산신탁은 이 일반적인 신용거래보다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신용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 신용거래 과정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 증권협회와 중국 증권투자자협회, 또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 등 4개 기관은 이 공동 성명을 내고 펀드 매니저의 공매도가 가능한 주식 종목 수를 기존의 990개에서 1,10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 중국 증시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최근 1년 동안 2배 넘게 뛰었고요. 차스닥은 올해 들어서 70%나 급등했습니다. 데이비드 웰치 리오리엔트 그룹 증권 담당자는 이번 정부의 규제로 자금 유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중국 증시가 5% 하락한다면 글로벌 증시에는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주요 소식들 저희가 외신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이즈 앵커와 그리고 우성무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대외 변수로 인해서 이날 전 종목 모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모두 내림 시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내린 쪽 확인해 보시죠. 가장 크게 내린 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포함해서 트러블러스, 3M, 시스코 시스템즈 등 30개 구성 종목 모두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도 카드, 헬스케어, 소매 판매, 제약, 금융, IT, 통신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쪽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목요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강달러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 전망 내놨었고요. 이에 따라서 4.44% 큰 폭의 낙폭을 형성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트래블러스, 3M, 시스코 시스템즈 모두 2% 내외의 하락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이 카드사 함께 부진했습니다. 비자카드 역시 1.7%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 지었었고요. 지난주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었던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 각각 1% 넘는 하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내에 있는 IT 종목도 부진했었는데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모두 0.7% 이상의 낙폭을 형성했습니다. 시장 대비 좀 선전했던 쪽 확인해 보시게 된다면요. 전 종목 내린 가운데서 GE가 시장 대비로는 좀 선전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성적표 발표했었는데요.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은 내리는 등 실적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GE 캐피탈 매각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실리면서 0.11% 시장 대비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S&P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업종이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던 쪽이 건축 섹터였습니다. 1.5% 가깝게 내림 시세가 이어졌었고요. 반도체, 금융, 산업재 모두 1% 이상의 하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이날 장중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도체 업체인 AMD가 성적표 부진하게 발표가 됐었고요. 주가 역시 좋지가 못했습니다. 1분기 주당 손실이 23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3센트에서 손실폭이 더욱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요. 10%의 급락지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케이블 TV 업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 컴캐스트와 타임워너 케이블. 이날 악재가 있었는데요. 초대형 인수합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들 합병에 따라서 독점이 우려된다면서 이들 합병을 반대하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양사 간 합병 반대로 인해서 딜이 무산될 경우에는 현재 케이블 TV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양사 모두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타임워너 케이블이 5.4%, S&P 500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요. 이에 더불어서 컴캐스트 역시 2% 넘는 하락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처럼 보신 것처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날 종목들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실적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던 가운데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컸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들 대체로 좋지가 못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제조회사 허니웰이 부진한 1분기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도 하락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oneywell first quarter revenue falls due to strong dollar.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허니웰은 1분기 매출이 9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은 전문가 예상치였던 94억 8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같은 기간 순이익은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 순이익 11억 2천만 달러, 이 주당 1달러 41센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보다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허니웰은 이에 대해서 달러 강세로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허니웰은 이 달러 강세의 영향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개선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달러 강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허니웰은 올해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매출 전망은 앞서 제시됐던 405억 달러에서 411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에서 396억 달러 사이로 낮춰졌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405억 2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허니웰의 주가는 2.14% 하락했습니다.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종목 외신 소식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유럽 시장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또 상품 환율 시장들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저희가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상황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불안감 다시 한번 지수의 발목을 잡았었고요. 이 중국 정부 증시 과열 대책 역시 유럽 증시에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치백 지수가 이날 0.9% 내렸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비교적 크게 내렸는데요. 2.6%의 급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1.5%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상품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크게 내렸습니다. 이날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배럴당 1.7% 내리면서 55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갔고요. 주간 단위로는 8% 가까운 하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금값 보겠습니다. 이날 금값은 올랐습니다. 0.4% 오르면서 온스당 1,203달러 선까지 올라섰고요. 곡물 가격 대체로 엇갈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부셜당 1%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이날 반도체 지수가 1.4% 내리면서 696포인트 선, 다시 한번 700포인트 선을 하회했고요. 공포지수가 10% 급등 양상 이어졌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는 4포인트 오르면서 597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내렸습니다. N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동조하는 양상이 이어졌었고 1,083원 70전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달러 인덱스 흐름은 0.10% 오르면서 97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목요일보다 조금 더 내린 1.87%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스에 대한 위기감 상당히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2부에서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